그러니까 처음에 방문 상담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만나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세운 거를 계약서에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다 그 내용을 적어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계약서대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종료하거나 또는 계속된다 그랬죠. 그 순서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셔봐. 그러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서라는 걸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요. 이 장기 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지금 보면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이게 지금 인정서에 기록되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수급자 안내사항도 같이 기록돼서 온다는 거죠. 이 수급자 안내사항을 가지고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세요. 1번은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어야 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번은 자,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가는 15%, 시설은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 감면, 기초수급자는 안 낸다. 다 기억나시죠? 3번은 월 한도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도액을 넘어섰을 때에는 넘어선 만큼, 넘은 금액만큼 본인이 부담한다 그 말이에요. 4번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연체했다.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연체. 건강보험료를 6회 연체하면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아니라 그랬죠. 장기요양보험료가 6회, 3회, 5회도 아닌 6회 연체됐을 때 서비스가 중단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등급 판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등급을 신청을 했는데 등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등급 외자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다 그랬어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갱신 신청이라는 걸 하는데요. 등급을 받았을 때 최소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이었죠. 근데 또 다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걸 우리는 갱신 신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갱신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 수시로 방문하면서 갱신 신청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서 네 그러면 굳이 서면으로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건보에서 나와요. 그래서 갱신 신청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네,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 넘겨서요. 자, 등급을 받았을 때 아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게 발급이 됩니다.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요. 자, 보세요. 똑같이 기본 인적사항 다 적혀요. 어르신에 대한 인적사항.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가 적힙니다. 자, 만약에 이분이 재가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재가급여에 그분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그러면 7.5% 그렇게 적히겠죠. 이미 지자체에서 이분의 본인 부담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건강보험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분이 시설에 가 계시는 시설급여를 받았다. 근데 이분이 기초수급자다 그러면 여기에 0% 그렇게 적혀서 옵니다.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분의 장기요양 목표, 그 다음에 현재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분이 희망하는 급여, 재가급여냐, 시설급여냐, 특별현금급여냐 이런 것들이 적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분의 상태를 보고서 자, 만약에 재가급여를 받았다면 급여의 종류에 재가급여, 가로 방문요양, 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을 분으로 적어서 오는 거죠. 분 단위는 우리가 30분 단위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30분, 60분, 90분.
120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에 몇 분을 서비스를 받았더니 이분이 납부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은 얼마더라 이렇게 계산이 돼서 와버려요. 그래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대상자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류예요. 왜? 아, 내가 일주일에 몇 분 서비스 받았더니 내가 납부해야 될 본인 부담금이 얼마더라 라고 오니까 어때요?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류죠. 네. 그리고 기관에서도 이 서류는 도움이 돼요. 왜? 위에 보시면 장기 요양 문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 여기에 적혀져 오니까 기관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해를 돕는 서류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까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알아야 몇 요일 날은 내가 가고 몇 요일은 안 가고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서 내가 몇 분 동안 서비스하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기관하고 장기요양 기관하고 어르신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꼭 보고해 주라 그랬죠? 네. 자, 465페이지. 이제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끝냈어요.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은 우리가 치매 등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까지의 얘기는 끝나버렸어요. 지역보건복지사업과의 연계에서는 이제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에 대한 얘기는 끝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들이 받을 서비스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역보건복지사업과의 연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누구를 위해서? 등급 외자.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니면 보호자한테. 자, 누구누구 어르신이신가요? 아니면 누구누구 보호자신가요? 건강보험공단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등급 받으신 서류를 직접 전달해줘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예자들은 우편물에 우편물이 하나 꼽혀져 있습니다. 등급을 못 받았다라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등급을 받지 못한 서류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서류 서비스가 또 있는데 그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시군구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구에서 해주는 사업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그리고 보건소 사업 4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기본 서비스부터 볼게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독거노인을 우선해서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은 뭐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란 얘기죠. 그래서 독거노인한테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밥을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밤새 별일 없이 잘 주무셨나요? 라고 안부만 묻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전화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다니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사신 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다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독거노인
아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고 한다. 그럼 종합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 자, 종합이잖아요. 자, 일단 연세가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등급 외에 A나 B를 받으셔야 돼요. 등급의 A나 B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서를 한 번쯤은 제출해야 받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어떤 신청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한번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A를 받던 B를 받던 받을 수 있는 거죠. A나 B를 받으신 분이 나이가 65세이신 분이 이 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내가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곳 동사무소로 가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내 나이는 65세가 넘었고 나는 등급의 A 또는 B를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동사무소의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분의 재산 상태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60%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160% 이하로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이분한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그 어르신 댁으로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밥도 좀 챙겨드리고 이렇게 가사 지원을 하고 옵니다. 아까 우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안 했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은 등급의 A, B, C 다 해줘요. 등급 예자는 A형, B형, C형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분들한테 가서 목욕 서비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기능회복 지원 서비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건강증진 지원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에 지역보건연계사업 중에서 목욕 서비스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을 찾아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자, 보건소에서 해주는 사업도 있는데요. 보건소는 세 가지 사업을 해줘요. 방문 건강관리와 치매 조기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세 가지의 사업을 해주는데요. 자, 치매 조기검진은 내가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곳에 보건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 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보건소 옆에가 전부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생겼어요. 국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보건소 내에 치매 안심센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면 무료로 검진을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 어르신이나 아니면 누구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가셔가지고 치매 검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데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는 금연 그리고 운동 그러니까 가볍게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 근데 이제 방문 건강관리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등급의 A나 B에 해당하셔야 되고요. 빈곤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거나 또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 그랬죠. 제가 이 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수급검사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로 보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검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답을 골라라 그러면 방문 건강관리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두 가지의 사업을 합니다.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과 그리고 노인 건강사업을 해요. 답도 골라내기도 쉽게 끝에다 사업 그라고 붙여놨어요. 그랬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과 노인 건강사업을 하냐면요. 자, 건강증진 예방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국민의 건강 증진 예방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과 노인 건강 사업을 해주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물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사례회의와 간담회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제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일을 하니 내가 방문요양센터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방문요양센터는 사실은 매일 기관으로 출근 안 하잖아요. 어르신 댁으로 출근하죠. 그랬더니 어르신 댁에 출근했더니 어느 날인가 자 기관으로 사례회의 할 테니 나와주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례회의는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회의이다. 대상자의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자, 어르신한테 이 서비스가 잘 되고 만족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례회의다. 간담회는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한테 필요한 정보를 교육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이럴 때 하는 회의를 우리는 간담회다. 그래서 간담회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회의이다. 그래서 쉬워서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사례회의나 간담회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쉬우니까. 470페이지.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그랬죠? 자, 기록의 목적 한번 볼게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두 번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전문가와의 업무 협조 및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지도 관리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 대상자와 가족과의 정보를 공유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한다.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8가지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기록하는 종류가 요양보호사가 기록해야 되는 서류들이 5가지가 있었어요.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죠. 자, 이번 3월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냐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는 서류는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요양보호사가 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예요. 그게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요즘은 전화기로 출퇴근을 체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써요. 급여 제공 기록지를. 왜? 전화기로 출퇴근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스님들이 내가 오늘 서비스를 갔는데 전화기를 깜빡 잊고 안 가져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기록합니다. 또 내가 전화기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용량이 달랑달랑해. 배터리 용량이 없어. 그래서 전송이 안 돼 버릴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는 오류가 났잖아요. 그럴 때는 기록합니다. 또 어르신을 모시고 내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서비스를 끝내는 시간에 맞게 병원 치료가 안 끝났어.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체크해놓고 다시 병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무실로 연락하는 거죠. 선생님, 내가 어르신 모시고 병원에 왔는데 서비스 시간 내에 병원 업무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전화로 종료를 체크를 못 하겠다. 그랬을 때 그러면 사무실에서는 선생님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기로 출퇴근을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특이사항란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그 특이사항란에다 왜 내가 오늘 전화로 종료를 못했는지
그 이유들을 거기다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업무일지라는 게 있는데, 업무일지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냐면요. 자, 대상자의 상태 변화나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입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 기록지. 상태 기록지는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 전화기로